저는 불안이 되게 높은 사람이었는데요. 그런 저를 바꿔보려고 감사일기도 열심히 써봤는데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 살을 뺐는데 감정이 평온해진 거예요. 그때 알았죠. 감정은 마음이 아니라 몸의 문제구나. 감정을 인식하는 뇌도 몸이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이걸 너무 분리해서 생각했던 거죠. 혹시 나는 왜 이렇게 짜증이 많고 부정적일까 자책하면서 억지로 감사일기를 쓰고 계시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음을 바꾸려면 몸을 바꿔야 되고 몸을 바꾸려면 제일 효과적인 게 음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장, 뇌축, 뇌, 장축, 장과 뇌는 서로 연결돼 있어서 바로바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개념인데요. 이거를 직접 실험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번씩 기분이 처지거나 괜히 불안하다면 오늘 내가 먹은 음식, 어제 먹은 음식, 요즘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무엇인지 점검해보는 거예요. 딱 두 가지만 체크해보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불안하게 하는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가. 두 번째는 내 감정을 평온하게 하는데 필요한 양질의 영양을 충분히 먹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 감정을 불안하게 하는 음식이란 가공식품, 설탕, 밀가루, 식물성 씨앗기름입니다. 이거 또 나오냐 이 얘기냐 지겹다 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내 몸에 문제를 일으키는 음식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기전이 똑같기 때문인데요. 통증을 일으키는 것, 뇌기능을 망가뜨리는 것, 면역기능을 망가뜨리는 것, 살이 찌게 만드는 것, 다 같은 이유로 다 같은 음식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음식을 바꾸면 종합병원이었던 몸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겁니다. 안 좋은 음식들이 인슐린 저항성을 만든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뇌는 우리 몸의 2%밖에 안 되지만 에너지의 20%를 필요로 하는 곳이거든요. 에너지 부족 상태에 가장 취약한 곳이겠죠. 뇌 기능이 떨어지면 어지럽고 머리가 맑지 않고 무기력하거나 우울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면 왜 불안하냐? 우리는 편도체라는 뇌 부위가 활성화되면 부정적 정서,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혈당과 인슐린이 높아지면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이 뇌의 회로를 변형시켜서 이 편도체가 과잉 반응을 하게 만들거든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불안과 뇌의 활성도를 같이 측정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펑셔널 MRI는 우리 뇌의 어느 부위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검사거든요. 당뇨 환자들이 부정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펑셔널 MRI상 편도체 회로의 활성화가 더 강해지고 불안 점수도 높았던 겁니다. 또 이 편도체 활성화 정도는 당화혈색소,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그 수치가 높을수록 편도체의 활성화 정도가 더 강해지는 패턴이 관찰됐던 건데요. 이 말은 당뇨 환자분들이 뇌기능적으로 감정 조절이 어렵다는 뜻이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에도 짜증나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은 원래 편도체를 억제하는 전두엽의 기능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원래 어려운데요. 그런데 갑자기 짜증을 더 많이 낸다면 혹시 이 편도체를 더 예민하게 만들고 있는 음식을 너무 자주 먹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뇌기능 저하가 극단적으로 심해진 상태가 치매잖아요. 치매도 제3의 당뇨라고 할 정도로 이 치매와 인슐린 저항성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거든요. 만성적으로 뇌세포가 에너지 부족을 시달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뇌세포가 손상이 되겠죠. 이런 뇌세포가 손상된 흔적은 MRI를 찍어보면 다 나와요. 하얀 점처럼 보이는 손상의 흔적이 보이는데요. 요즘에는 40대에서도 이런 손상의 흔적들이 관찰되는 경우가 흔하더라고요. 제 영상을 조금 보신 분들은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지겨울 정도로 집착한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대부분의 만성질환의 시작이 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 피라미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책이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이라는 책에 정리되어 있어요. 이분은 미국의 의대 교수이고 어머니가 영양사신데 표준 지침대로 살았으나 혈압당뇨 고지혈증이 생겼다는 억울함을 호소한 내용입니다. 다행인 점은 최근에 FDA에서 식단 영양 권고에 대해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잖아요. 좀 바뀌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두 번째 내용이 이 내용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질의 단백질과 지방을 충분히 먹었는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뇌의 약 60%는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방은 뇌세포막의 주요 성분이기도 합니다. 세포막이 튼튼하지 않으면 구조를 유지할 수 없고 구조를 유지할 수 없으면 당연히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뇌세포는 전기 신호를 통해서 다른 뇌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하는데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선을 싸고 있는 절연체, 수초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전선이 피복으로 잘 감싸져 있어야 전기가 새나가지도 않고 빠르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 피복의 역할을 하는 게 지방이라는 거죠. 이렇게 뇌의 안정적인 구조와 전기신호 전달을 위해서는 양질의 지방, 식물성 씨앗기름과 같은 고도 불포화 지방이 아닌 동물성 포화 지방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많이 섭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계란을 자주 추천드리는데 계란에 들어있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뇌세포막에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뇌세포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지방을 잘 챙겨 먹자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이 뇌세포의 구조와 전기신호 전달에 필요하다면 단백질은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데요. 신경전달 물질은 뇌세포 간에 신호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을 해요.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고 도파민은 동기부여, 보상 이런 걸 신호를 전달하는 데 필요하죠. 아세틸콜린은 기억과 학습에 필요한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우리가 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우울증 약이나 치매약에서 쓰는 치매약이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있는 시냅스라는 이 틈에 오래 머무르게 도와주는 약재들이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이 만들어지질 않는다면 약효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신경전달 물질들은 단백질이 분해된 아미노산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지고 이 아미노산에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들어내는 효소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조효소들이 필요해요. 효소를 도와주는 게 조효소인데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미량 영양소가 조효소 역할을 담당합니다. 특히 신경계에 중요한 미량 영양소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 같은 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소고기에는 비타민 B12, 철분, 아연이 많이 들어있어서 또 제가 추천드리는 식재료입니다. 음식과 감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유 없이 불안하거나 초조하고 걱정이 많다면 혹시 편도체를 활성화시키는 음식들을 많이 먹고 있지 않았는지, 우울하거나 기억력이 나빠졌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영양이 부족한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머리가 맑지 않고 멍하다면, 어지럽다면, 뇌의 에너지 대사 효율이 떨어져 있지 않은지, 머리가 맑지 않은데 장 증상이 있다면 변비, 설사, 가스참, 더부룩함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장을 회복하는 식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정신과 선생님들 중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데 식단과 영양을 열심히 사용하시는 분들이 쓴 책이 있거든요.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 식단혁명이라는 책이 있으니까 책을 읽어보시면 다양한 사례와 좀 더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먹어도 감정이 평온해지기 어려운 상황도 당연히 있겠죠. 저는 그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수면이 좋지 않은 것,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외부 환경입니다. 두 개는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고를 겪어서 내 뇌가 지금 엄청난 생존에 위협이 되는 상태라고 느끼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이 계속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다음날 내 식욕과 음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안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편도체가 더 활성화되고 이게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때는 태아닌, 마그네슘, 아시아간다와 같은 마음의 안정에 도움을 주는 영양을 따로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 잠을 자기 전에 위주신경 자극 호흡을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일단은 4초 들이마시고 8초 동안 내쉬거나 아니면 3초를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는 것처럼 들숨보다 날숨을 좀 더 길게 가져가는 호흡을 한 5번 반복해 보시는 거예요. 그 호흡이 위주신경이라는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게 되면서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불균형이 생긴 교감신경이 우세한 자율신경계 기능 부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투 운동, 슬로우 러닝이죠. 내 최대 심박수의 한 70% 정도의 강도로만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달리면서도 힘들지 않게 말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빠르게 걷는 정도가 그 정도 맥박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조금만 속도를 내려고 했더니 맥박이 금방 더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맥박이 높아진다는 건 그 정도의 강도를 근육의 미토콘드리아들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일단은 꾸준히 해보면서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개선이 되면 제가 조금 더 속도를 내도 맥박이 높아지지 않겠죠? 혹시 심한 스트레스 이후에 어떤 자율신경계 기능 부조화가 생겨서 지금 유튜브 알고리즘에 자꾸 자율신경 실조가 뜨시는 분이 계시다면 위주신경 자극 호흡, 그 다음에 존투 트레이닝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조금만 달리기를 해도 헉헉대긴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거거든요. 예전에는 낮에는 긴장하면서 긴장과 불안 속에서 하루를 의지를 다지며 살고 저녁에 집에 오면 긴장 풀어지니까 치맥을 먹으면서 늘어지던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는 아메리카노 먹고 오후에는 달달한 라떼를 먹으면서 버텼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왜 나는 계속 달라지지 않는가 하면서 자책도 많이 했었고요. 이제는 제 몸을 챙기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제 몸을 잘 챙기지 않으면 편도체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환자한테도 예민해지고 가족에게도 예민해지고 또 저한테도 가혹해지거든요. 그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기능도 떨어집니다. 전두엽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복잡한 문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현명한 판단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뇌거든요. 그런데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이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져요. 우리가 화가 날 때 되게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몸으로 체험한 이후에는 그 어떤 상황보다 제 몸을 챙기는 게 우선이 되더라고요. 틈틈이 내 몸과 마음이 평온한 상태인지를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감정, 뇌 기능에 대해서 기능학을 공부하는 신경과 의사의 관점으로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면서 느낀 점은 또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좋은 거 안 먹고 있나? 좋은 거 충분히 잘 먹고 있나? 잠은 잘 자고 있나? 잘 움직이고 있나? 잘 먹고 잘 자고 잘 움직이고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면 병원에 환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 원칙은 아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을 요즘 자주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바꿨을 때 진짜 내가 변할까? 내가 달라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행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도 지속하기 어려운데 제가 진료라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속하는 게 아닌가? 진료실에서는 제 그 증거를 제가 계속 눈으로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행동을 반복해서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그만들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으셨다면 이 이야기가 필요할 분들에게 많이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안 좋은 거 안 먹고 좋은 거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적당히 움직이는 거, 이게 습관이 될 때까지 지루하지 않게 같은 얘기를 어떻게 반복하면 좋을지 계속 고민해서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해 주시는 분들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길 응원하겠습니다.